네, 반갑습니다. 정승입니다. 오늘 제 말씀이 좀 길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나라 안팎으로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 질서의 격동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며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명확한 해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 및 의원 외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내영 처장님을 비롯한 실무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윤영관 전 장관님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네 분의 국회의원님 그리고 윤덕민 국립외교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빈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 한반도 사드 배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갈등,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으로 인해서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매우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확고한 대응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회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영역에서도 보다 능동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우리 국회가 펼쳐온 의원 외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평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달라져야 되고 그래야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미진함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 앞으로는 의원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저는 국회의장 자격으로 각 당 의원님들과 경제 사절단과 함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추진 중인 말싱 고속철도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방문을 했습니다. 과거처럼 친선 우호 수준에 머무는 의원 외교가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로 새로운 시도를 했고 다행히 현지와 그리고 또 함께한 우리 기업들 또 함께하지 못했더라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속에서 국익의 보탬이 되는 의원 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빈 여러분, 최근 동북아 질서는 과거 구한말 열강들이 각축하던 시기를 연상케 할 만큼 격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편에선 G2로 급부상한 중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등의 문제로 주변국과 대립하면서 이 지역에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박하여 한한령을 발동, 한류와 같은 문화적 교류는 물론이고 관광, 무역 등 다방면에서 비우호적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꿈꾸면서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 또한 최근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양국 관계가 급냉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핵과 미사일 실험에 이어 김정남 암살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 역시 동북아 평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
제재 공조에 나서고 있고 미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하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같이 어려운 대외 한판에서 국내 사정은 어떻습니까? 최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적 과도기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가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를 돌파해 나갈 적극적인 리더십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현실인 것입니다. 내빈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탄핵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었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법치국가의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역량을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또 다른 축인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국정의 한 축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감당하는 능동적 의회주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외교 분야 역시 능동적 의회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의 총의가 대한민국 외교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국민 여론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외교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요동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의 총의를 모을 때 외교정책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나 한일 위안부 협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국회를 통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외교정책은 소빈 강정과 같아서 상대국과 알력이 있을 경우 견디는 힘이 약합니다. 국내적으로 논란이 계속될 경우 국력 결집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외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인다면 대한민국 외교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큰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빈 여러분, 저는 불확실한 동북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적 질서가 정착된다면 한미, 한중, 한일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를 둘러싼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나가는데 우리가 종속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드와 같은 불필요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줄어들 것입니다.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단호히 규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정책만으로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 대신 긴장만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확실한 이해와 부정확한 인식이 국가 간 무력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은 국제 분쟁 연구자들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대화 채널을 확보하는 노력도 함께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됐던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해 당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내빈 여러분, 저는 지난해 제언들 경축사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육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가을 미국을 방문하여 미 의회 지도자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다음 달 초 벵글라데시에서 열리는 세계의원연맹 총회를 계기로 관련 당사국 의원들과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들과 저의 생각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의 테이블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한일의회 미래 대화에서 일본 의회 지도자들과도 긴밀히 소통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각 당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장 직속의 동북아 평화협력의원 외교단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될 육자 당사국 의회 간 대화는 북핵 문제로 인해 심화된 동북아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단절된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 외교는 행정부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주요 행위자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총합 외교가 중요합니다. 의회외교는 정부 간 외교를 보완함과 동시에 정부 간 외교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회로를 개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 분단, 전쟁과 같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고 이제는 선진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갈등 관계로 인해 매우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우리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린 여러분,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는 최선의 방책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20대 국회가 남북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트고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들과 전문가 여러분들께 저의 이러한 의지가 구체화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전략과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회는 여러분의 해안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